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5.18의 시간이 다 왔습니다. 역사의 시간이고 또 민주주의의 시간입니다. 진보만의 역사가 아니라 보수도 마땅히 존중해야 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하고 강구를 함께 가야 합니다. 첫째, 자유한국당의 내부의 징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망언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경종이 울려져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둘째, 국회에서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아직 한 걸음도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어제 윤리특위 간사회의가 끝내 불발했습니다. 이 책임 역시 자유한국당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를 국회가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 여론의 6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급히 국회가 열려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회 정상화가 오늘이라도 이루어져서 방주를 찾기 전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5.18 역사를 훼손하는 것을 제발 방지하겠다, 그것을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마련하겠다, 이런 약속이라도 하고 방주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이라도 매듭 짓고 정말 떳떳하게 함께 손잡고 광주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내달 개최된다고 합니다. 정지한 협상의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간의 튼튼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여정을 우리 당도 착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정부에 한 말씀 드립니다. 식량과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을 지금 즉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중했던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도 이제는 시작할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성공단과 금강산군을 다시 열 수 있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도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 나아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남북 경제 협력의 길을 우리 민주당은 강력하게 추동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출됨으로써 이제 20대 국회 4년차 원내 지도부들의 구성은 모두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구성 요건이 완료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탐색전의 의미들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회 정상화의 방안들을 만들고 그것을 위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에 따라서 우리의 수출도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청년 고용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들도 간단한 현실은 아닙니다. 강원도 3구 포항 지진은 이미 자유한국당에서도 추경을 할 요인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 추경이 제출된 지 3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리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일입니다. 예결위 임기도 이제 이달 말에 종료됩니다. 그 전에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추경 예산이 다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국회가 정상화돼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어제는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장이었고 주로 가맹점주들의 배로를 청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렸던 가맹점주들의 절망은 정말 시급하고 절박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자영업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몸소 체험하고 또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뼈아팠습니다. 민주당이 중간자로서의 정책과 또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의 당사자로서 또 가맹점주의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장사한다. 정치인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민생을 돌봐달라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민생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민생 입법 회의를 만들어 민생 입법 과제들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정 분야의 민생 입법 과제를 정하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해법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과제로 가맹사업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의 숙제인 본사와 점주의 상생을 위한 해법을 우리 국회가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민생 입법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거듭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와서 민생 국회에 나서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예,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말씀 있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유성혁 의원이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데 이어 어제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이 평소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온 만큼 여야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기대합니다. 이로써 여야 5당의 원내 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추경심사와 민생입법 처리 등 국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야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야 합니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됩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를 되짚어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IMF가 지난 14일 발표한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에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중기적으로 유지해 경제 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대목을 주목합니다. 당정은 재정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의 틀과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내년에 보다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편성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처리가 정말 시급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내외적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따른 수출, 투자 둔화,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이 제때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4월에 배분된 3개의 잉여분과 함께 추경 예산이 상반기 중에는 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당정은 추경 통과 후 2달 내 70%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추경 처리 협조를 거듭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9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온전한 진상규명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엄군의 발포 명령 직전 광주를 방문했고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 대규모 공작반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증언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고 광주 시민 학살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정부가 드디어 마련된 셈입니다.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까지도 자유한국당의 목리로 인해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전한 진상규명은커녕 지난해 9월에 출범했어야 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8개월째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모든 정당들이 조속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더욱이 5.18 망원 의원들을 옹호하는 극우 유튜버들을 초청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그야말로 막장 행태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개탄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최소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이전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아울러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역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광주 시민과 보호의 명령 앞에 제1야당에 걸맞는 역사의식과 책임감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기재 정무위를 담당하는 제3정조위원장에 새롭게 책임을 맡으신 최은열 의원님의 인사말과 발언을 듣습니다. 제3정조위원장을 맡은 최은열입니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어려운 상황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보탬해 주었던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존도가 높은 수출 환경도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 부분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일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정이라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의 동력이 식어버릴 위험에 처합니다. 정확히 10년 전에도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2009년도 민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4%였을 때 재정이 투입이 돼서 정부의 기여율이 2.1%,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0.7%의 경제 성장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 개혁을 포함한 혁신 성장을 통해서 성장의 동력을 추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라도 성장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민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크게 늘어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1년 전에 IMF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건국한 게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너무나 낮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 조세 부담률이 18.5%인데 OECD 평균이 25%입니다. IMF가 우리한테 권고하기를 한국은 조세 부담률을 더 높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권고에 따라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소개 말씀 좀 드리면요. 이번에 정책이 일부 개편이 이제 있습니다만 3정조 위원장으로서 기재와 정보를 담당하는 이제 정조이죠. 최은열 의원님께서 이번 3정조 위원장을 맡으시게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원호 의원님께서 정조위원장을 맡으셨다. 이제 원내 수석으로 영전에 하시고 후임으로 저희 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위원장으로서 이제 활약을 해주셨던
최원열 의원께서 이제 삼성주의위원장을 맡으셨고, 최원열 삼성주의위원장님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경제정책 전문가이자 경제통이십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자금의 어떤 민생 안정과 그런 경제활력 회복을 기하는 데 있어서 당정 간에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맹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신경민 육정조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신경민입니다. 모레가 5.18 민주화운동이고요. 오늘은 5.16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의 즈음에서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두 날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국민들에게 밝힐 것을 축복합니다. 2009년에 황교안 검사 시절에서 집회 시위법 해설서에 따르면 4.19 혁명 이후 상황을 혼란으로 표현을 했고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문회와 총리로서 대정부 질문에서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역사와 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있다고 즉답을 회피하다가 당시 야당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자 교과서에 5.16 군사정변으로 나와 있는 표현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된 지금 5.16에 대해서 생각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5.18과 연계가 됩니다. 작금에 일어난 사태는 지금 앞에서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셨듯이 5.18을 폭동으로 유공자를 괴물로 표현한 김술래 의원 등 발언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100일이 돼가고 있지만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당내 징계도 없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상황이 어려워서 의원총회를 열기가 어렵다는 답답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죠. 국회 징계 지금 공전되고 있습니다. 조사특위 8개월적으로 해소되고 있고요. 5.18 특별법 개정 안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다는 5.18 진상 폭로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보훈처의 초청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훈처의 초청은 야당의 대표로서 나간 것이고 진정한 야당 대표라면 5.18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얘기를 하고 앞에 얘기한 사안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거나 최소한 계획이라도 밝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지금 가짜 민생 투어를 하고 있는데 황의 생각, 황의 대처, 황의 계획을 밝히고 5.18에 갈 것을 촉구합니다. 가짜 민생 투어 그만두라는 얘기 중에 교육 얘기 하나 사적으로 붙이겠습니다. 현재 서울공연예술고 폭로 이후에 완산중학교의 사례는 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교사, 학생,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이 사학들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가 지금 시급합니다. 교육부가 교육신뢰 회복 추진단을 지난 1월부터 꾸렸고요. 종합감사를 내리고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제도를 이미 밝혔습니다. 국회도 이 사학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 사립학교법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이미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표가 막았고 대통령 시절에 MB가 손질해내온 사립학교법을 손보는 것이 가짜 민생 투어보다는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황 대표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고영진 원내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께서 5.18 관련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의 길을 가겠다며 광주를 가겠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처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으니 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국가보훈처에 좀 알아보니까
바로 이 초청장을 황교안 대표한테 보낸 겁니다. 이 초청장의 내용은 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허행하오니 참석해달라는 간단한 내용의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장은 재정당 대표에게 보내진 것뿐 아니라 망언을 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도 보내졌습니다. 이 초청장을 받아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초청을 하는 측의 뜻에 걸맞는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18 단체들이 요구한 망언의 징계,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약속,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이 행사에 참가할 자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대표는 엄숙히 임해야 할 추도식을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국가보훈처가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5.18 망언으로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겨놓고 추도식에 가겠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갖추는 예의입니까? 그런 길을 계속 걷겠다면 황교안 대표가 말한 길은 참회와 통합의 길이 아니라 분열과 폐륜의 길의 발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라린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려는 의식에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황교안 대표는 당장이라도 위총을 소집하고 5.18 망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해당 의원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 등 예를 갖추고 광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 가는 것이 바른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호루 국내 수석의 발언님께서입니다. 네, 소개 하나 시켜드리려고 잠깐 발언드렸습니다.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저희 사기 이인영 대표님을 대표와 함께 사기 원내대표단에 출범했는데요. 그래서 사기 원내대표단이 어떻게 국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민주당을 이끌어갈 것인가의 마음을 담아, 의지를 담아 우리 백드랍을 좀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를 살리는 민주당, 그래서 사기 대표단의 의지를 백드랍에서 담아왔습니다. 소개해드리려고 잠깐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우리 이호루 원내수석께서 소개한 뒤에 새로운 이인영 원내대표단의 출범에 맞춘 백드랍 교체를 많이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현안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어제로 예정됐던 전국 버스 노조의 총파업이 철회 유보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교통 대란이 해소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정과 지자체, 버스 노사가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추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화와 협상에 임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버스 노동자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과로와 졸음운전을 위한 대형 교통사고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2017년 7월 경부고속도로 8중 추돌사고 당시 버스기사는 이틀에 30시간, 주당 70시간 넘게 운전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버스 노동시간 단축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직 일부 지의 경우 노사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끝까지 사태를 예의주시해야겠지만 큰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합니다. 당정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관계부처가 발표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교통인프라 확충 관련 지자체 지원, 광역교통 활성화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버스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서비스의 질과 안전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버스 노사 역시 서비스 제고와 함께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이번 일이 국민의 교통복지 실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당정과 지자체, 버스 노사 모두 역지사지의 자세로 힘을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택시기사 한 분이 분신하셨습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공유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과제와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당은 지난 3월에 사회적 대타협국을 만들어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민생 현안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장애 투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 집회 이전부터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보안 소위 개최해서 택시 관련 법안을 적극 심사해서 신속하게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했으나 소극적이거나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택시기사분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택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토교통위 교통보안 소위에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즉각 함께 논의해서 개최해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